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권혁준 경제평론가, 에팔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상승장에서 홀로 소외된 우리 증시, 새해 들어 반전된 모습으로 글로벌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작년 전교 꼴등이 올해는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한 달 사이 소위 B2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규모도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테마성 종목에 매기가 쏠리면서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밖에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김선영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작년에 최악했던 우리나라 성적이 이제 올해는 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 작년에 미국이 올라간 거 비하면 우리나라 올라갈 길 아직 멀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방송 출연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시장 좋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좋게 해서 항상 제가 비판을 받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의 분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반기를 굉장히 즐거운 이제 한 해를 보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도 투자를 오래 하면서 작년 초만큼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시장이 좋았었는데 그거 8월 달 이후부터 싹 까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지금 너무 우리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국내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시장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올해 들어서 17일까지 코스피는 5.17%, 그리고 코스닥은 6.86%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34개국 중에 34개국의 40개 지수 중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나란히 1, 2등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부여하지 말자고요. 작년 초에 우리 출발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밸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8월 달부터 꺾이면서 연말까지 13.4%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로 들어오면서 달러원 환율이 좀 하락 반전하고 상대적으로 좀 쉰 우리나라의 저평가 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좋아지니까 들어오고 있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달 사이에 보니까 개인들은 5,188억을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8,272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 연기금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23.34%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여드리지만 2등이 SK하이닉스가 맞지만 압도적인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HBM이요? HBM 인사? 말고 이제 인사죠. HBM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HBM도 네. 결국 그 문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은 딴 건 다 좋은데 작년 상반기랑 지금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얘기를 되게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이거 트럼프보다 제일 심각한 게 24일 날 BOJ가 금리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이제 허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이것 때문에 작년에 되게 힘든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BOJ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한테 단기적인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4일까지 조금 우리가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눌림이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해야 하는 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또 청산될 그런 가능성을 우려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겁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좀 더 우려를 해야 될까요? 그걸 바라는 거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예전보다는 적을 거다라고 이제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긴장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처음에 청산 나올 때도 증권가들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는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권가 바람대로 그렇게 돼주면 좋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충격이 더 큰 거죠. 작년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불거져서 글로벌 증시 급락했을 때도 우리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 때문에 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큰 이벤트도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이벤트, 트럼프 취임이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2시가 되겠죠. 아직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를 쳐다볼 때는 눌림목에서는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 투자 성적 외국인이 역시 압승 중입니다. 1월 지금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매수한 상위 세 종목 평균 수익률이 외국인은 무려 25%, 개인은 마이너스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대로 괜찮은지 권혁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제는 시장을 본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는 3위 매수했던 세 가지 종목을 좀 뽑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 삼성 SDI 마이너스 5.5%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3%의 사실상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특징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는 투자 성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는 좀 팔았던 것을 저가 매수하는 어떤 이런 투자 전략을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한 5,800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보여지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을 보셔야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순매수 상위 세 종목을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하나 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4%의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7.2%,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35.7% 나오면서 평균 25.4%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곳마다 사실상 이제 상승 퍼센테이지가 계속 이제 높게 나오는데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10종목을 본다 그러면 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좀 뽑아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반도체, 뭐 IT, 근데 금융 이런 것들에 이제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특히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항공 우주 관련 이런 섹터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 규모인데 이게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근데 그 규모가 무려 1조 5,6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2위인 뭐 그 이외의 하위 종목들 본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사실상 2,700억 원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올해에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미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당연히 수혜 업종으로서 가장 먼저 SK하이닉스에 대해 보고 있고 무엇보다 HBM에 대한 독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나 뭐 큰 흐름 없이 SK 주가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SK하이닉스 23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적 발표될지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도 이번 주에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연간 최대 실적을 쓸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현대차 그룹, 주목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 길건우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대 최대치를 아마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 기아 합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분기 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4분기 때는 그 판매 충당금이라고 하는 충당금 이슈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충당금이 아마 이번
이번 4분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환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적립을 하는데 4분기 때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충당금 규모가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보다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쪽으로 포커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미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기부를 하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명절 전후로 해서 그 미국 시장 내에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거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조금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가 조금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적으로도 우호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엔비디아랑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랑은 뭐 지금 현재 작년부터 현대랑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는 뭐 이제 15분이면 아마존 사이트 내에서 그 온라인으로 자동차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판매 채널이 조금 다양화되면서 매출 상승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IRA 세액공제 관련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 이슈까지 종합해 보신다라고 하면 명절 전후로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뉴스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런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현대차 주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좀 움직여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우려감이 가장 많이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결론은 영업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꾸준하게 늘어나느냐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관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가 만약에 10%가 부과되면요, 영업이익이 17.4% 정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제 트럼프와 협상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이번 주에 실적을 또 내놓죠. 최대 실적에 더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발표한 만큼 주가도 반등 흐름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입니다. 조선 3사의 동반 흑자 달성 유력해졌습니다. 13년 만인데요. 슈퍼사이클의 환율 상승까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금 주목해볼 만한 종목 선별까지 하창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조선업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뭔가 수주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이런 정체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다시 재개가 되면서 수많은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게 될 거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LNG 선에 대한 발주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뭐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친환경선으로 워낙 몰려 있다 보니까 고부가 선이죠. 결국에는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환율에 대한 상승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한 수주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엔진 쪽들도 뭐 최대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일부 종목은 차익이 나왔지만 뭐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는 종목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자재까지 같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산업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클락슨 지수가 이전 2007년 8년도 조선업이 굉장히 핫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가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을 결국에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쪽에서는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MRO라든지 군함, 뭐 잠수정까지도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일단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선업에서 수주 기준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RO는 뭐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대장은 뭐 하나오션이니까 하나오션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피팅이나 뭐 LNG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라면 성광밴드 그리고 이제 DF 쪽으로 해서 친환경선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HD 현대 마린솔루션 정도까지는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앞서 언급해 주신 세 개 있잖아요. 수주, MRO 그리고 피팅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이실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수주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 그 신재생선이 수주가 받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60% 정도로 가져가거든요. HD 그룹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경우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했습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각이 됐던 건데요. 그런 만큼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나올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체크해 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있는 날입니다.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증권가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했을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상향과 하향, 유지부터 신규까지 나올 수 있는 종류의 보고서는 다 나왔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이 두산과 LS일렉트릭에 대한 상향 보고서 발행한 가운데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삼성증권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실속 있는 성장의 아이콘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 92,000원으로 높여 잡았고, YG엔터에 대해서는 다시 질주를 시작한다며 목표가 6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 국내외 매출이 성장이 양호하지만 파묘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이익 감소세는 지속될 거라며 내다보면서 목표가 하향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산 보고서부터 살펴볼까요? 대신증권은 두산에 대해 AI와 로봇, 원자력까지 다 가졌다며 두산의 목표 주가 기존보다 44%나 올려잡은 3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이 5조 2,720억 원, 영업이익은 2,66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올해 하이엔드 CCL 제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엔비디아의 향 블랙웰 수요가 늘어날수록 두산의 CCL 납품도 늘어날 거라고 짚어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수주와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까지 주목하면서 세 가지 성장 산업의 핵심 밸류 체인을 몽땅 보유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회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며 건강한 우상향 곡선 그려내고 있는 두산, 앞으로도 상승세 강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LS일렉트릭 리포트입니다. 오늘 LS일렉트릭에 대한 2개 증권사 보고서가 발행된 가운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올해 미국향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는 점 주목했습니다. 머스크의 xAI 그리고 미국 4대 빅테크 기업 중 3개 업체와 배전반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인 사실 부각됐는데요. 4분기 변압기 캐파 2배 증설이 예정된 가운데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전력 사업 매출의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보다 골고루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한편 SK증권의 리포트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빅테크가 전력기기가 있으라고 외치자 빛이 생겨났다는 제목의 리포트 발행하면서 30만 원 목표가 유지했습니다. 35%에 가까운 상승 여력, 주가 상승 탄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요, 21일인 내일부터 이틀간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LG CNS의 일반 청약이 시작되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61,9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선희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은 됩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그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미 한번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최종 공모가가 희망 공모의 최상단인 61,900원에 확정은 일단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이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좀 많았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가 총 2,059곳이 참여해서 11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총 모인 자금이 76조 원이고 이 중에 99%가 밴드 최상단인 61,900원에 이제 써냈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이제 되게 따상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업이랑 비교해가지고 여기 따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셔도요 많이 받아봤자 한두 주, 그죠?
3주 이상 못 받고 거의 대부분은 기관이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의 파티인데 여기 개인들이 왜 이거 가지고 열광을 할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되게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61,900원에 따상 가가지고 2배 된다 하더라도 123,800원이고요. 주당 61,900원 버시는 건데 이거 딱 치킨 2마리에 콜라 하나 값이거든요. 여기에는 뭐 치즈볼 추가하면요 안 됩니다. 추가 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공모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공모주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그만큼 증권 시장이 활성화돼 있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큰 거 한번 상장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자금 다 쏠려버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업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안 좋게 얘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열풍을 제안할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과연 좋았을까요? 이게 물론 지금 기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안 좋은 것들 열풍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만약 몇백 주씩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진짜 공감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이 한두 주 혹은 아예 못 받는 분도 발생하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근데 기관 입장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모 받으려고 하면은 홍보 쫙 해놓고 돈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 청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이제 빠져나가는 환불을 막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 보십시오라고 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과연 따졌을 때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만약 따상 간다고 했을 때 주당 61,900원 버는 거면요 차라리 단타 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LG CNS의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과정에서 2,059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52곳이 6개월 했고요. 149곳이 3개월 했고 105곳이 한 1개월 했고 12곳이 15일을 했습니다. 아예 미확약한 기업이 1,741곳, 전체의 85%가 미확약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다음 날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요 주주들의 락업을 걸면서 67.51%가 주요 주주라서 뭐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주주 비중이 높은 거를 투자할 때 과연 우리에게 좋을까요? 거래량 자체가 부진할 텐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I 계열이잖아요. 근데 보통 대기업의 SI 계열 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저는 매출에 포트폴리오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대기업의 SI 계열사들이 왜 있냐면은 그냥 대기업 내에 있는 뭐 전산 처리하려고 만든 부서예요. 근데 그게 커지다 보면 이걸 상장을 하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업무들이 내부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까지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뭐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걸로 이제 이해는 하고요. 자, LG CNS 21일과 22일 청약을 거쳐서 다음 달 5일 상장을 하죠. IPO 시장에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지,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주 얘기입니다. 게임주, 국내 게임주 한파에도 불구하고 홀로 독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카카오마저 제치면서 인터넷 게임 통틀어서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크래프톤을 비롯한 게임주 투자 전략을 권혁준 평론가한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사실 현황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일 종가가 이제 3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게 3% 정도 이제 올랐는데 올해 들어와갖고 이제 크래프톤은요 지금 한 9.18% 오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는 그 코스피의 평균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5.17%입니다. 평균 상승률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뭐 다른 게임주들과 비교하면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크래프톤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외국인들인 거죠. 올해 들어와 갖고 이제 404억 원 이제 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67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이 두 가지 이유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다 그러면 이제는 IP에 이제 건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게임이 런칭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하향 안정화됩니다. 매출액이.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들도 계속적으로 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배틀그라운드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IP를 가지고 이 지식산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게임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의 근거는요. 하나의 한 투자증권회사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 지금 보면 PC 버전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이
2,491억 원에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제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느껴진다는 거죠. 중국에 춘절이 있습니다. 이때 게임 많이 또 하실 거고요. 또 한 가지가 8주년 업데이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신작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크래프톤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인조이에 대한 게임 지금 런칭을 앞두고 있죠. 이게 3월 달에 사실상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게 인조이라는 서비스가 조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AI 캐릭터예요. 이 AI 캐릭터 뭘 하느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 미팅도 하고요. 만나기도 하고요. 직업도 가집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면서 싸다구도 때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AI 기술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간 게 바로 엔비디아의 소형 언어 모델, 게임에 특화된 소형 언어 모델이 여기에 또 참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캐릭터가 가능해지거든요. 이젠 게임들도 이런 AI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도 이제 변해가고 있다. 과거 메타버스와 다른 뉘앙스의 게임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CES 2020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크래프톤 이거 런칭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키운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10개인 부럽지 않은 상황. 여기에 인조이 모멘텀까지 더해진 크래프톤. 앞으로도 추가 상승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끊이지 않는 호재로 연일 상승 중인 업종이고요. 또 앞서도 짚어봤듯 대신증권이 LS 일렉트릭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볼까요? 네, 크게 전력기기는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전력 인프라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냐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LA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해당 지역의 유틸리티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그 전력망 화재 때문에 LA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는 아마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일렉 앞에서도 이제 보고서 잠깐 얘기 드릴 때도 나왔었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XAI에 그 데이터 센터용 그 전력기기 배전반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미국 쪽 전력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그 변압기보다는 배전반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미국의 이제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 독식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튼, 슈나이더, 지멘스 등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들의 기업들의 들어가던 납품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만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향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460억 달러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 매년 800억 달러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만큼 앞으로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아마 더 플러스 알파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굳이 피크아웃 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재 중에 하나가 그 전력기기 관련해서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LS일렉이나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공장에 증설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고율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반사 이익도 누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플러스 만약에 보편 관세를 하더라도 이걸 조금 미국 공장 내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 섹터 중에서 조금 안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가 전력기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요즘 가장 핫한 업종 전력기기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으로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야간 선물이 플러스 0.52% 상승했는데 외국기 수급 동향을 보시면 미국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주말 사이에 외신에서 엄청나게 비난할 만한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수급 동향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이번 주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인 같은 거 민코인 바로 LG전자 시총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비트코인도 신고가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보스 포럼 있고 여기서는 CCUS 쪽이 좀 포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1월 우대금리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이제 수요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관신 관련된 부분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